산화제, 또 표백제 이런 이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 염소기체는 굉장히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들을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니까 물집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염소기체를 마시게 된 사람은 이 속에 화상을 입고 물이 차서 익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열입니다. 부모님 연구소 채널 구독자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청소부가 산을 이용을 해서 바닥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젖어 있는 상태로 퇴근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출근한 청소부가 바닥에 이제 물기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락스를 그 위에다가 뿌렸는데, 조금 지나서 이제 초록색 연기가 뭉게뭉게 나왔고, 그게 뭐였냐면 염소기체였어요. 이 염소기체를 흡입한 청소부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염소기체는 굉장히 강한 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폐에 있는 세포들을 산화를 시키는데, 그게 산화시킨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폐 속에 있는 많은 분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 속에 들어있는 분자들이 있는데, 분자에 들어있는 결합들을 막 끊고 분자들을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니까 물집이 생기고, 결국은 이제 염소기체를 마시게 된 사람은 이 속에 화상을 입고 물이 차서 익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뜨거운 증기예요. 뜨거운 물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걸 식히지 않고 마셨을 때 이 식도 여기를 이제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또 뜨거운 증기가 코로 들어왔을 때는 이 속에 기도를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화상의 정도가 너무 심하면 물집이 생기고, 결국은 이 표면이 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익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락스 자체가 이제 높은 농도로 있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락스는 염소계 표백제인데, 표백제는 기본적으로 산화제예요. 산화제는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화학 물질 중에 산화제, 또 표백제 이런 이름이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염소 기체가 들어와서 몸에 문제를 일으켰듯이 락스에 들어있는 OCl-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폐세포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스 증기를 흡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락스는 이제 피부에 닿았을 때 자극성이 있죠. 그래서 락스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사용하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배수구나 이런 게 이제 세면대 배수구가 막혔을 때 쓰는 것 중에 트랩펑, 뚫어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그 주 성분이 뭐냐면 수산화나트륨이에요. 굉장히 강한 염기죠. 이 수산화나트륨과 염소 기체를 같이 반응을 해주면 락스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락스를 냄새를 맡아보면 뭔가 매캐한 냄새가 나죠. 이게 뭐냐면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염소 기체 이 둘을 반응을 해서 락스를 만들었잖아요. 화학 반응은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반드시 왼쪽으로도 조금은 갑니다. 그러니까 락스가 분해해서 다시 수산화나트륨을 만들고, 그리고 염소 기체를 조금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소량의 염소 기체를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매캐하죠. 당연히 진한 락스로 채소를 씻지는 않죠. 그래서 락스를 어떤 물질이든 간에 아무리 독극물이라고 할지언정 아주 소량을 썼을 때는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락스의 경우에는 물을 많이 받아놓고 락스 조금만 넣고, 그러면 그 정도의 락스로도 이 락스가 이제 아까 표백작용, 산화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세균을 같은 방식으로 우리 세포를 죽이듯이 세균을 죽일 수가 있어요. 세균을 죽이는 그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데, 그렇게 묽게 해서 채소를 씻는 것은 괜찮습니다. 락스가 잘하는 것은 이 살균 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락스는 저는 그렇게 많이 락스를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쓰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기는데 언제 쓰냐면 도마에 고기를 썰었다든지 핏물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도마를 살균을 하기 위해서 락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화장실에 만약에 검은 곰팡이가 피었다.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곰팡이가 피기 전에 처리를 했으면 좋은데 이제 생긴 이후에는 락스밖에 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락스 젤을 팔죠. 락스 젤을 그러한 곰팡이 위에 발라서 한 며칠 동안 내버려 두면 그 곰팡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락스를 사용할 수 있고요. 락스가 이 표백 작용을 굉장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흰 옷에 음식물이 피었다든지 수건이 더러운 것이 묻었다든지 했을 때 락스를 이용을 해서 색깔을 완전히 없앨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락스는 색깔 옷도 희게 만듭니다. 색깔 옷에 락스가 튀게 되면 얼룩이 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절대 색깔 옷에는 락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락스는 산화작용을 잘 하죠. 그래서 이 철을 만나면 철을 산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산화력이 강하냐면 스테인리스 있지 않습니까? 스테인리스조차도 이게 원래 녹이 슬지 않는 철이 스테인리스인데 락스가 묻으면 녹이 슬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이 락스 같은 경우에 염산과 만났을 때 염소기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락스하고 식초가 만나도 염소기체를 만들어냅니다. 락스하고 구연산이 만나도 염소기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절대 섞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설거지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그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음식물이 탔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탄 거름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또 기름기가 많은 그런 설거지를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기를 어떻게 잘 제거할 것이냐 또 무엇을 태워 먹었을 때 그것을 잘 제거하는 게 방법이 있다면 그게 설거지를 잘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은 기름의 그 구조를 보면은 기름은 유기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재료 중에 워싱 소다라는 게 있어요. 이 워싱 소다는 빨래할 때도 쓰지만 설거지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기름기가 있는 그런 그릇에 워싱 소다 가루를 약간 뿌려 넣고 수세미로 비비면 이 기름기가 굉장히 빨리 제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설거지보다 중성 세제만 가지고 설거지하는 시간보다 5분의 1 정도의 시간으로도 설거지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워싱 소다도 따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네,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태워 먹었을 때 쉽게 제거하는 방법 꿀팁 하나만 알려드리면은 흰 옷 이렇게 빨래할 때 쓰는 과탄산 소다라는 게 있어요. 이 과탄산 소다하고 워싱 소다를 반반 정도 가루를 탄 곳에 붓고요. 그다음에 물을 조금 부어보세요. 그다음에 수세미로 살살 닦아내면 금방 탄 것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수산화나트륨부터 얘기할게요. 수산화나트륨은 배수구가 막혔을 때 단백질을 머리카락을 녹여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염기인데요. 이 염기가 산을 만나면 어느 정도 중화가 되잖아요. 산 중에서도 좀 약한 산이 바로 탄산이에요. 이산화탄소가 만드는 물하고 만나서 만드는 게 탄산인데 수산화나트륨하고 탄산이 만나면 만드는 게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염기와 약한 산이 만났으니까 염기성을 띠겠죠. 염기성이 더 강하니까. 근데 이 베이킹소다를 이제 가열을 해주게 되면은 거기에서 CO2, 이산화탄소가 떨어져 나갑니다. 산성 부분이 좀 떨어져 나가죠. 그럼 더 염기성으로 되겠죠. 그게 워싱소다예요. 그 다음에 워싱소다를 더 가열을 하면 또 CO2가 또 떨어져요. 이산화탄소 또 떨어지면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Na2O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 물을 넣어주면은 이게 수산화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베이킹소다가 제일 염기성이 약하고 워싱소다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이 염기성이 가장 강한 그 순서가 되고요. 이제 과탄산소다가 뭐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워싱소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염기성이 꽤 강한 그 중간에 있는 그 워싱소다에 과산화 수소를 합쳐 놓은 것이 바로 과탄산소다예요. 그래서 이 과탄산소다를 빨래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워싱소다는 말 그대로 워싱, 씻는다. 씻는 데 쓰는
이 물질이고 그러니까 빨래를 하는데 쓰이죠.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부분은 표백을 하는데 써요. 그러니까 냄새를 없애는 데는 워싱소다, 더러운 얼룩이 져 있는 것을 없애는 데는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과탄산소다가 빨래에 아주 좋은 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탄산소다하고 과산화수소는 다른 물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탄산소다가 있고 얘는 워싱소다 더하기 과산화수소. 그러니까 이게 과탄산소다가 물에 녹으면 이 워싱소다도 생기고 과산화수소도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탄산소다하고 같이 쓰면 좋은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집에 과산화수소가 이미 있으면은 이 과산화수소는 표백작용을 하는 그런 산화제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을 죽이는 데 쓸 수 있어요. 살균제로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집에 과산화수소가 없다 했을 때는 과탄산소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과탄산소다에 구연산산이잖아요.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가 염기였잖아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가 되면서 중화 말고 남아있는 물질 하나 있잖아요. 과산화수소를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과산화수소를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 과탄산소다와 구연산을 섞어서 써도 됩니다. 베이킹소다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베이킹이 들어가 있죠. 베이킹. 그러니까 굽는 데 쓰는 물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빵을 구울 때 써요. 이 베이킹소다가 열을 받으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체잖아요. 근데 기체니까 이제 부피가 크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워싱소다가 같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 베이킹소다하고 우리가 빵을 구울 때 레몬즙 같이 신맛이 나는 물질을 섞어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산과 베이킹소다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이제 둘이 반응을 해요. 중화 반응을 하면서 물도 생기지만 또 이산화탄소를 또 만들어내요. 이 이산화탄소가 또 부풀면서 빵 반죽을 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빵이 보풀보풀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빵을 구울 때 쓰는, 베이킹 할 때 쓰는 거지 워싱소다처럼 빨래를 할 때 좋은 그런 재료는 아닙니다. 근데 오염물이 별로 많지 않고 씻어내야 될 게 별로 많지 않다. 그리고 워싱소다는 이제 빨래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옷감이 뻣뻣해집니다. 근데 이런 게 싫다, 옷이 그렇게 더럽지 않다 이랬을 때는 워싱소다 대신에 베이킹소다를 써도 됩니다. 베이킹소다를 제산제로 이렇게 신물이 올라왔을 때 제산제로 쓰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권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베이킹소다하고 위에 있는 염산 이 둘이 반응을 하게 되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중화는 되죠. 근데 이산화탄소도 같이 생겨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너무 급하게 위에서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위하고 식도 사이에는 이제 판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찢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상처가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절대 제산제, 약국에서 파는 거 먹지 않고 베이킹소다를 먹는 그런 위험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실제는 우리 피 속에 베이킹소다에는 Na+하고 HCO3- 부분이 있는데 이 HCO3-하고 Na+는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피에 굉장히 많은 성분이 베이킹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옷에 어떤 얼룩이 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음식물이 묻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주부님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런 세탁기 세제라든지 이런 세탁 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진한 용액 그대로 얼룩 부분을 문질러 주면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음식물은 결국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세제에는 지방 분해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물을 제거하는 데는 그런 게 좋고, 근데 이제 고추 기름 같이 고추 색깔이 이제 물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죠. 이때 이제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고추기름이 묻었다, 이런 과탄산소다를 쓰면 됩니다. 이제 과탄산소다 속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가 표백작용을 해줄 거고요. 근데 이제 피가 묻었다, 또 밖에 나가서 잔디밭에서 놀다가 초록색 물이 들었다, 이럴 때는 과탄산소다 쓰기 전에 먼저 해볼 것이 구연산이라든지 식초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피나 식물의 초록색에는 그걸 색깔을 내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피에는 철, 그리고 식물에는 마그네슘 이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산을 넣어주게 되면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색깔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습니다. 집에 있는 구연산이나 또 백식초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집에 뭐 현미식초 말고 그 색깔이 없는 백식초를 사용을 해서 색깔 묻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주면은 색깔이 금방 제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문제가 있다, 그때는 이제 과산화수소나 과탄산소다 같은 것을 써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세제의 성분을 보면 구연산 나트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닌데 이것을 세탁에 왜 쓸까 이제 궁금하시죠? 물에는요, 우리가 마시는 또 세탁에 쓰는 물에는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이온들은 비누하고 만나면, 또는 우리 몸에 있는 이 유기산하고 만나게 되면은, 이제 개기름이죠, 몸에 있는 개기름, 그와 만나게 되면은 비누때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이제 물에 녹지 않고 가라앉아 버려야죠. 그럼 세탁이 잘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잡아내는 게 필요한데, 그 구연산 나트륨에 들어있는 음이온이 그러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부분을 붙잡고 세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거품이 잘 나서 세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연산을 쓸 수 있는 곳은 식초를 다 쓸 수 있습니다. 단지 식초는 냄새가 좀 독하니까 기피하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식초 중에 색깔을 싹 없앤 그런 백식초를 이용을 해서 일상생활에서 살균을 할 때 사용을 해도 좋겠습니다.